회장님, 대주전자 재료에 대한 긴급 심층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은 지금 이 회사의 실리콘 음극재와 우주항공 모멘텀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빚으로 지은 공장의 가동률 리스크라는 시한폭탄에 대해 보고드리려 합니다. 이번 보고는 이 기업의 기본 내용을 이미 숙지하신 회장님들을 위한 심층 브리핑입니다. 성장성은 누구나 다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그 이면의 디테일한 재무 리스크까지 씹어먹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분석을 끝까지 들으시면 적어도 이 기업의 잠재적 리스크 때문에 손실 볼 일은 막아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 아껴드리는 주식비서 로니입니다. 보고는 총 6가지의 핵심 사안으로 구성됩니다. 이중적 성장 엔진의 명암부터 시작해서 지정학적 가치, 기술 전쟁의 현재, 그리고 재무적 외줄타기와 최종 리스크인 가동률의 덫까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장님의 결제에 필요한 최종 체크리스트를 보고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 대주전자재료의 두 얼굴을 가진 성장 엔진을 분석하겠습니다. 실리콘과 은,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보겠습니다. 회장님, 시장이 환호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핵심 중의 핵심인 실리콘 음극재입니다. 연평균 39%라는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고요. 이미 파나소닉을 통해 테슬라에 그리고 현대차와 포르쉐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에 공급 레퍼런스를 확보했습니다. 둘째, 전통적인 캐시카우였던 전도성 페이스트는 AI 서버용 MLCC 수요 급증과 또 스페이스X로 대표되는 우주항공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서 제2의 성장기를 맞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형광체 재료 역시 중국의 진리와 일본 자동차 밸류 체인에 진입하며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엔진이 강력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자, 이 자료를 주목해 주십시오. 2025년 예상 매출 구성을 보면 이 회사의 체질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명확히 보입니다. 과거 전도성 페이스트가 거의 전부였던 회사에서 이제는 고부가가치 제품인 실리콘 음극재가 무려 42%까지 치고 올라오며 사실상 회사의 정체성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이 대주전자 재료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고마진 신사업이 회사의 핵심으로 자리 잡는 그림, 아주 이상적이죠. 회장님, 내용이 좀 깊어지는데 괜찮으시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방금 보신 전도성 페이스트 매출 성장의 이면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입니다. 전도성 페이스트의 핵심 원재료인 은 가격 추이인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24년 온스당 25달러 수준이었던 은 가격이 2025년 한때 84달러를 넘어서며 무려 170% 이상 폭등했습니다. 전도성 페이스트 원가의 60% 이상이 바로 이 은입니다.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페이스트 부문의 매출 성장이 과연 진짜 판매량, 즉 Q의 증가 덕분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원자재 가격, P의 상승분을 판매가에 전가한 결과일까요? 만약 후자라면 이건 질주원 성장이 아니라 원자재 가격 변동에 기댄 착시에 불과합니다. 투자자는 Q의 구조적 증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은 가격이 하락하면 이 매출은 그대로 쪼그라들 수 있다는 리스크를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파트, 지정학적 프리미엄입니다. 현재 대주전자재료의 주가가 단순히 비싼 것인지 아니면 지정학적 관점에서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지녔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표를 봐주십시오. 숫자가 많아서 복잡해 보이시겠지만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 대주전자 재료의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은 61.9배입니다. 그런데 세계 최대 음극재 생산업체인 중국의 BTR은 어떻습니까? 20.3배입니다. 시가총액은 BTR이 대주보다 3배나 더 큰데 주가 밸류에이션은 오히려 대주가 3배 더 비쌉니다. 이 아이러니한 숫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 비싼 밸류에이션의 본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력의 대가가 아닙니다. 바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와 중국 기업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해외 우려 단체, 즉 FEOC 규정 때문인데요. 이것 때문에 중국산 소재를 쓸 수 없게 된 서방 기업들이 중국 공급망을 피하기 위해 기꺼이 지불하는 지정학적 해지 비용, 즉 안보 프리미엄인 것입니다. 대주전자재료는 IRA 환경에서 북미향 실리콘 음극재를 대량 양산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비중국 대안입니다.
이 희소성이 바로 저 61.9배라는 숫자에 녹아 있는 겁니다. 하지만 회장님, 여기서 판을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 지정학적 프리미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업의 본질적 가치가 아니라 외부 정책에 기댄 가치입니다. 만약 미국의 정권이 바뀌어서 IRA 정책이 수정되거나 혹은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 경쟁력 있는 대체 공급사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61.9배라는 숫자에서 지정학적 거품이 가장 먼저 빠지게 될 겁니다. 정책 리스크에 따라 기업 가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 이것이 베어 케이스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파트, 기술 경쟁, 즉 화학의 전쟁입니다. 대주전자재료의 현재 주력 기술인 실리콘 산화율, SiOX와 미래의 잠재적 경쟁 기술인 실리콘 카본, SiC의 대결 구도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현재 기술 패권의 지형도입니다. 왼쪽이 대주의 CIOX, 오른쪽이 중국 BTR이나 미국 스타트업들이 주력하는 CIC입니다. 대주의 강점은 명확합니다. 이미 포르쉐와 테슬라에 적용된 양산 레퍼런스를 가졌다는 것, 그리고 실리콘의 고질적 문제인 부피 팽창을 산화물 매트릭스로 제어하는 안정성이 검증됐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죠. 이론적 에너지 용량과 초기 효율이 CIC에 비해 다소 낮습니다. 반면 CIC는 이론적 용량과 초기 효율은 더 높지만 아직 대규모 양산 수율을 잡지 못했고 팽창 제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검증된 현재와 불확실한 미래의 대결인 셈입니다. 여기서 가장 치명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만약 경쟁사들이 시악스 기술의 양산 문제를 해결하고 이 기술이 차세대의 표준으로 자리 잡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대주가 수년간 쌓아온 시악스 기술의 해자는 순식간에 메워지고 기술적 도태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재 산업에서 기술 표준의 변화에 뒤처진다는 건 장기적인 주가 할인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대주가 직면한 가장 근본적인 기술적 리스크입니다. 네 번째 파트, 재무 건전성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재무적 외줄타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장을 위해 막대한 현금을 태우고 있는 기업의 재무 상태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마이너스 자유현금 흐름. 회사가 영업으로 벌어들인 돈보다 공장을 짓는 등 투자에 쓰는 돈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시장은 환호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냉정해져야 합니다. 보수적인 투자자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이 현금 없는 성장입니다. 매출과 이익 전망은 화려하지만 정작 회사의 금고는 비어가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간 대주는 실리콘 음극재 증설에 공격적으로 자금을 투입했고 그 결과 FCF는 마이너스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자료를 자세히 씹어 먹어 보겠습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2026년 영업이익률이 11%까지 개선될 거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보십시오. 이 성장을 위해 집행된 투자, 즉 캐펙스가 무려 670억 원에 달합니다. 이 투자는 대부분 은행 차입 등으로 조달되었습니다. 즉, 이 막대한 빚을 내서 지은 공장이 예상대로 돌아가 주지 않으면 이익률 개선은커녕 늘어난 이자 비용과 감가상각비 부담에 짓눌리게 됩니다. 공장을 돌리든 안 돌리든 매년 회계장부에 비용으로 반영되는 감가상각비와 은행에 꼬박꼬박 내야 하는 이자, 이것이 바로 현금 없는 성장의 그림자입니다. 미래의 이익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희망이지만 빚은 당장 갚아야 할 현실입니다. 좋은 말만 하는 건 간신입니다. 회장님, 지금부터는 오늘 보고에서 가장 묵직한 하방 시나리오, 즉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바로 가동률의 덫입니다. 회장님, 대주의 공격적인 증설 로드맵을 보십시오. 과거 3,000톤 수준이었던 생산 능력은 2026년 7,000톤을 거쳐 장기적으로 2만 톤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엄청난 자신감의 표현이자 동시에 엄청난 리스크의 시작입니다. 이 거대한 공장을 채워줄 수요가 과연 계획대로 따라와 줄까요? 이것이 오늘 보고의 핵심 숫자입니다. 60%. 잠시 숨을 고르겠습니다. 60%입니다. 만약 향후 분기 보고서에서 신규 공장의 가동률이 이 60%를 밑도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이는 이 투자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강력한 위험 신호입니다. 투자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퇴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최악의 질문을 던져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전기차 시장의 수요 둔화, 이른바 캐즘이 일시적인 숨고르기가 아니라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인한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침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경우 수천억의 빚으로 지은 저 거대한 공장은 돈을 버는 생산기지가 아니라 고정비만 잡아먹는 거대한 쇳덩어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대주전자 재료가 직면한 가장 큰 꼬리 리스크입니다. 자, 여기까지 긍정과 부정이 어떻게 맞붙고 있는지 모두 보고 드렸습니다. 이제 회장님의 최종 결단을 돕기 위한 핵심 모니터링 지표, 최종 결제 체크리스트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 12개월간 회장님께서 직접 챙기셔야 할 4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신규 공장 가동률이 60%를 넘어서는 시점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막대한 투자가 성공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징조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스페이스X를 포함한 북미 우주항공 기업과 문의 단계가 아닌 실질적인 수주 공시가 나오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이게 새로운 성장 동력의 실체를 증명할 겁니다. 셋째, AI 데이터 센터용 ESS 배터리에 대주의 실리콘 음극재가 채택되는지 관련 협력 진전 상황을 추적해야 합니다. 이건 전방시장 다변화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비중국 프리미엄을 지탱하는 미국의 IRA 및 FOC 규정의 변화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 프리미엄이 꺼지는 순간 밸류에이션의 핵심 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 심층 보고는 여기까지입니다. 호재와 악재를 모두 펼쳐드렸습니다. 철저히 공개자료 기준의 해석이며 최종 결제는 회장님의 몫입니다. 시간 아껴드리는 주식비서 론이었습니다. 성투하십시오.